국방부가 비화폰 지급을 늘리기로 결정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내란 사태를 모의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비화폰이 주요하게 쓰였는데 국방부의 확대 지급 결정이 왜 내려진 건지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지시할 때 도감청과 녹음이 방지되는 휴대전화기인 비화폰을 썼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도 사용한 비화폰은 불법 비상계엄 모의와 실행의 핵심 통로로 지목됩니다. 그런데 비상계엄 선포 한 달 전 국방부가 비화폰 지급 확대를 결정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0월 28일부터 나흘 동안 열린 정책실무회의 보고서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1990대가 지급된 비화폰을 지난해 3,806대, 올해 4,020대를 각각 추가로 나눠주겠다는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여기 필요한 예산은 지난해 63억 7천만 원, 올해 114억 6천만 원입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주요 정책 담당자, 육해 공군과 해병대, 군 수사기관의 지휘관과 주요 참모 등이 지급 대상입니다. 특히 방첩사령부는 현장 요원에게도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안건은 그대로 통과됐고 비화폰 지급도 이루어졌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의한 결정이었다며 방첩사에 집중적으로 보급 확대된 배경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비상계엄을 염두에 뒀다는 건 사실이 아니란 입장입니다. 작전 수행에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수량을 늘려 지급해왔고 지난 회의에서는 최종 수량이 확정됐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기소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와 경찰 수사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을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거부하면서 검찰도 결국 대통령 진술 없이 기소하게 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오늘 오전 10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기소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의 수사 증거,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경찰 송치 기록을 종합할 때 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전해집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최장 6개월 동안 구치소에서 내란죄 1심 재판을 받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지난주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윤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하거나 계엄을 지속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법정에서도 같은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단죄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불법 계엄을 한 일당은 물론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죄를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원칙을 받아들이라며 궤변으로 법관을 우롱하지 말고 망상으로 극우 지지자를 선동하려는 시도도 멈추라고 했습니다. 재판부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판결을 해달라며 그것이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사필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를 구속 기소한 검찰이 우두머리를 불구속 기소한다는 건 생각조차 할 수 없던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잘못된 부실 기소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론 분열과 국민적 혼란이라는 거대한 후폭풍만 불러왔다며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기소가 공수처의 불법 체포와 수사를 기반으로 이루어졌고 제대로 된 조사도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검찰을 두고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고도 했습니다. 사법부에는 기각을 촉구했습니다. 공수처의 불법 수사 기록을 탄핵하고 공소 기각을 해야 한다며 법치주의 정립을 위해 결단해달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습니다. 국회와 선관위에 계엄군이 난입하는 등 계엄 선포와 해제까지 6시간 과정이 국민들에게 생중계됐습니다.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윤 대통령 등을 곧바로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이고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명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될 때도 윤 대통령은 사과 대신 끝까지 싸우겠다며 맞섰습니다. 공수처의 소환 조사를 계속 거부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도 경호처를 앞세워 막았습니다. 지난 15일 두 번째 시도 끝에 체포됐지만 윤 대통령은 불법 수사라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지난 19일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도 윤 대통령 측은 터무니없다며 비난했습니다. 일부 극성 지지자들은 서울 서부지법에 난입해 사상 초유의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사법부를 무시한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만 참석해 계엄이 정당했다는 주장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던 공언과 달리 핵심 피의자인 윤 대통령은 사실상 제대로 된 조사 한 번 받지 않았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기소가 되면 앞으로 내란 재판 시간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앞서 기소된 주요 임무 종사자들 재판에 먼저 넘겨진 사령관과 이 군 관계자들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에는 첫 공판 준비 기일 정도는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고요. 이 공소장 내용과 증거 목록 등을 정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형사재판이 본격화되기 전에 윤 대통령이 보석을 청구할 수도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보석 신문이 공판보다 먼저 열리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윤 대통령 측에서 이 검찰이 수사한 여러 사령관들의 진술 내용 등에 대해서 이 진술 증거를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이 내용들, 이 진술을 한 사령관들과 관계자들을 전부 다 직접 불러서 법정에서 일일이 증언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형사재판이 장기화되는 것은 좀 불가피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요. 앞으로 상당 기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이 형사재판이 맞물려서 아주 빠르게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혜원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동안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모든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한 채 기소한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도에 김영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딱 한 차례 있었던 공수처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고 그마저도 조서에는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직접 나서며 의혹에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사실상 피의자 신문조서 없이 재판에 나서는 검찰은 탄핵 심판정에선 윤 대통령의 입에 주목할 걸로 보입니다. 탄핵 심판 변론 내용을 형사재판 증거로 추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2차례씩 변론이 잡혀 있고 윤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출석하겠다고 한 만큼 계엄 선포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예상됩니다. 다만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라 형사재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입니다. 반대로 대통령 측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인들의 신문 내용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을 옹호한 김용현 전 장관 발언을 근거로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한 공소 사실을 반박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어떤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5차 변론 기일에는 이진우, 여인영 전 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국회 진입과 정치인 체포를 지시받았다고 진술하고 증언했던 인물들인 만큼 윤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올바른 민주주의가 정착할 때까지 빠르고 정확한 뉴스 가져오는 정치풍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들의 민심을 표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